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6월 29일 12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와 봤냐면 제약바이오 지주사. 우리가 이제 지주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대기업들 지주사 뭐 SK라든지 한화, 두산 요즘 너무나도 잘 갔죠. HD 현대, 뭐 효성, CJ, LG, 뭐 LS, 롯데 지주, 뭐 카카오도 사실 지주사죠. 그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자, 코롱, 그리고 뭐 하림 지주, 뭐 GS 막 등등등, 삼성물산 굉장히 많은 이제 지주사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지주사 몇 개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이쪽으로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하나씩은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는 항상 저한테 힘이 되고,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 저도 이제 뭐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을 또 소개를 드리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같이 한번 만들어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약 바이오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 제약 바이오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지주사들,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저희 이제 멤버십에 추천드렸던 이 코오롱이라는 종목, 이 코오롱이라는 종목도 사실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PER이 무려 뭐 1배 정도 되고 PBR이 0.11배, 2024년 기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평가됐죠. 지금도 저는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저희 이제 그 SN경제연구소 멤버십, 여기서는 이제 1차 매도를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63%.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뭐 추천드리는 거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뭐 추천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구간에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뭐 지주사들 살만한 애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지금 요즘에 금융 쪽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는 있지만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었고, 근데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오히려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좀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약 바이오 지주사들은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나?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 아예 못 올라간 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못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종군당 홀딩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총이 2,539억.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약바이오 지주사들이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이제 이런 이제 편견이 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이런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단점. 지배 구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중복 상장 요런 내용들도 좀 있고, 그리고 사실 자회사 실적이랑 이런 지주사의 어떤 주가와의 이런 낮은 연결성, 그리고 지주사 자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재하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어쨌든 뭐 본인만의 또 사업을 하고자 하거든요. 셀트리온 홀딩스는 서정진 회장의 100% 회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또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어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단점으로 지적이 되면서 좀 그동안 많이 이제 저평가 받았었죠. 한 가지 좀 나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녹십자 쪽인데,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가 인적 분할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 체제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지난 이제 2014년도에 녹십자 MS를 또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녹십자 랩셀, 현재 이제 GC셀이죠. 녹십자 랩셀이 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데뷔를 하면서,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녹십자 웰빙,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고, 그리고 지난 이제 11일 날 GC 지놈, GC 지놈이라는 또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C 지놈이라는 회사가 또 코스닥 최근에 또 상장되었죠. 요런 이제 지주사 아래 이 복수의 상장 자회사가 생기면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기업 가치가 분산된다라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왜 뭐가 문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사업별로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지주사가 아니고 자회사에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의 어떤 가치 상승 그리고 지주사의 주가가 약간 분리되는 현상이 그동안 펼쳐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짜 사업을 가진 이런 자회사를 상장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지주사는 껍데기다. 요런 이제 인식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뭐 자회사 상장일 전후로 해갖고 지주사 막 주가는 막 급락하는 경우도 이제 부지기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이런 투명성 문제도 이런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지배 구조에 있어갖고 이런 복잡성. 그리고 최근 들어갖고는 또 투명성까지도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주사들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들로 이제 지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사 중에서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지주사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동아 소시오 홀딩스. 오히려 이제 지주사가 이제 지주사로 이제 전환된 이후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이제 내어주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 소시오 홀딩스는. 그래서 사실 11개의 종속 회사를 지금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ST팜이라든지 그런 동아제약, 용마 로직스 뭐 이런 이제 자회사들의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지주사까지도 좋은 이제 효과를 봤던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이제 봤을 때 PBR도 0.64% 그리고 PER이 지금 8배 정도면 굉장히 지금 성장하는 이제 기업치고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주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못해도 한 2조 정도는 올라가야지 좀 그래도 평가를 좀 제대로 받는 주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동아 소시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에 견고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종근당 홀딩스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지주사들이 이렇게 막 뭐 자회사보다 이렇게 저평가 받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모회사 PBR이 낮은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종근당 홀딩스도 사실 종근당 이 자회사랑 함께 상장하면서 약간 중복 상장에 대한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뭐 대웅도 이제 대웅제약 뭐 모두 이제 상장된 상황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녹십자도 이제 마찬가지고.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근당 홀딩스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2,540억 정도 이제 되는 부분이고 PBR이 지금 0.41 저평가됐죠. 자, 하여튼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미사이언스 이 한미약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미사이언스는 또 좀 달라요. 얘네는 약간 사업형 지주사예요.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는 이 지주사로서 이런 자회사들의 이런 지분이익도 있고 그리고 특허권,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 사업 부문도 영위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제약바이오 지주사 중에서도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약간 어떻게 봤을 때 지주사 안에서도 이제 성장주로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PER로 봤을 때는 지금 34배 정도 2024년 기준으로 PBR은 2.3배 정도
그렇게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약간 성장주 개념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사업형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지주사들을 이제 선정하는 기준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종목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은 지금 주가의 위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지금 악성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올라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사주 비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주주들의 이런 물량이 너무 많으면 이게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그 비중이 높으면 이제 실제로 이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죠.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최근에 막 전고점을 뚫어냈던 이런 하나라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HD 현대, 이런 애들이 지금 거래량을 터트려 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크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비중, 예를 들어 이제 대주주가 막 50% 이상 물량을 가지고 있어. 50%막 60%. 이렇게 되면 이 경영진들이 이제 외부 이런 주주들의 압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대주주들이 자사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뭐 경영진들이 이런 외부 주주들의 이런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쥐고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경영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뭔가 이제 잘못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이제 외부 이제 주주들도 이제 간섭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는 그 대주주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좀 이 민주적이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시장은 요런 가능성을 보고 요런 것들을 이제 낮게 평가하거든요. 기업 가치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사주를 이만큼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좀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좀 비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한다라고 이제 시장은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 비중이 너무 과도하게 높으면 이런 소액 주주들의 어떤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뢰를 해도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맥락들로 봤을 때 저는 지금 두 개의 종목을 꼽았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한미사이언스예요. 일단 사업형 지주사고요. 한미사이언스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비만 치료제에 대한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은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고, 그죠? 굉장히 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고, 한미사이언스의 어떤 재무제표를 이제 보게 돼도 그래도 2024년도에 이제 적자를 2025년도 지금 1분기부터 흑자 전환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돈을 좀 벌어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소리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대주주 말씀드렸는데 대주주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24,250원을 저점으로 해서 최근 들어 거의 이제 2배 이상 올랐죠. 2배 이상 올랐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세 돌파만 나와주게 되면 이 친구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가고 수급적인 맥락에서 봐도 지금 이런 기관들의 자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 수급도 긍정적이다. 이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종목이고, 두 번째 종목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세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추세 돌파가 일어나는 종목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예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예를 들어봤을 때 월봉상으로 장기 이평선 여기를 뚫어내니까 대시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오션 마찬가지예요. 월봉상으로 장기 이평선 뚫어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이평선 최근에 소화하고 이제 올라왔고, 이제는 여기만 좀 소화하고 6만 원대만 좀 소화하고 올라가주면 이거는 커다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동아소시오홀딩스도 지금 현재 구간 장기 이평선 소화하고 121선까지도 지금 현재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까지도 다 소화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 보시면 아직 멀었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여기 매물대 있죠? 무겁잖아요. 저까지는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도 무겁거든요. 굉장히 이런 거 보면 쉽게 손이 안 가죠. 그래도 이제 JW 홀딩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지금 잘 잡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굉장히 좀 무거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보다 지금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올라와주는 종목들, 위에 물량이 빵 뚫려 있어요. 지금 여기만 잘 소화를 해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소시오홀딩스도 아까 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마찬가지 관점. 그죠? 물론 이제 대주주 강정석이라는 사람의 물량이 뭐 보유 지분의 한 29% 정도 되지만 이게 뭐 40% 50% 수준은 아니란 소리죠. 그죠? 그 정도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아소시오홀딩스도 굉장히 지금 실적들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기관들의 수급도 최근 들어가고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 지주사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미사이언스랑 동아소시오홀딩스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주사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혹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좀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요 두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투자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이런 재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홍보인데요. 저희 이제 SN경제연구소 정보방 들어오셔갖고 무료 체험 한번 해보시고요. 뭐 좀 이제 장점이 있다 싶으시면 저희 이제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엊그제 이 휴림로봇도 타점 좀 잘 잡아갖고 이제 수익 많이 보시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들어오셔갖고 좀 체험을 해보실 분들은 제가 영상 그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